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브 화면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허리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보셨고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으신 분들만 화면 앞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허리 통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얼마 후에는 이 통증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통증을 그리워하며 슬프게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이 지긋지긋해서 마침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드디어 통증이 사라졌다. 지금 저와 함께 무엇을 할까요? 먼저 우리 함께 적을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여러분이 몇 가지 근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요근입니다. 이 근육은 요추의 모든 척추와 장골의 안쪽에서부터 섬유를 뻗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장골이고 두 개의 근육이 따로 있다가 하나의 근육으로 합쳐집니다. 인체 해부학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상상해 보세요. 의대 1, 2학년 학생을 제외하면 모두가 흥미로워합니다. 여러분도 처음 볼 때는 물론 흥미롭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힘줄로 대퇴골에 붙게 됩니다. 바로 여기요. 무엇을 하냐고요? 허리 전체를 안정화시켜줍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몸을 숙이거나 돌리거나 어떤 움직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굵은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들이 눌리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대퇴신경이 눌릴 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걷는 동안 골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 골반과 다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렇게 척추뼈 사이의 관절들이 과부하되고 그로 인해 관절증이 생깁니다. 이 근육의 일부 섬유가 심지어 추간판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긴장되거나 반대로 약해지면 어떤 섬유는 과도하게 긴장되고 다른 섬유는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추간판 손상이 유발되고 탈출증이나 디스크 돌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추간판 손상과 같은 경우에 예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손상 후 회복을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의 안정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광요근의 긴장도와 발달 정도가 다르면 요추 부위에 척추측만증이 생기고 고관절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며 골반의 위치도 변화시킵니다. 이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으면 움직일 때 복부의 사근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걸을 때 다리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고관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 골반과 함께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은 후에 일어나서 보면 골반의 한쪽이 앞으로 나가 있고 다른 쪽은 뒤에 있게 됩니다. 앞으로 나간 쪽에서는 걸을 때 장요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된 두 번째 근육은 요방형근입니다. 이 근육은 여러분의 12번째 갈비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왔죠. 생겨났습니다. 결국 지구상 최초의 여성은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갈비뼈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부 서민은 이제 횡돌기에서 12번째 갈비뼈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다가 아니네요. 다시 갈비뼈에 닿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일부 섬유는 이미 장골에서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섬유의 방향이 다양해서 마치 거미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이 다양한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전, 움직임, 그리고 굽힘 동작에 도요. 하지만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 바로 이 아래쪽 갈비뼈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 경련이 상당히 심하고 외복 사근이나 내복 사근 또는 두 근육 모두가 긴장될 때도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한쪽에서만 발생하면 우리는 흉곽의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등을 대고 누워서 아래를 바라보면 자신의 갈비뼈가 한쪽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고 다른 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한쪽 흉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경련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숨을 들이쉽니다. 어떻게든 숨을 쉬려 흉곽축 형태가 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근육과 또 하나 요방형근이 있는데 이 근육은 짧아지기 쉽고 보통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 위치한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근육은 우리 모두가 거의 잊고 지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중둔근으로 엉덩이의 옆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100% 중둔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근육이 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죠. 보세요. 움직일 때, 걸을 때, 혹은 그냥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다리로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 제가 왼쪽 다리로 서 있을 때 지금 저에게는 중둔근과 반대쪽의 요방형근이 작동해야 합니다. 즉, 여기에는 중둔근, 여기에는 요방형근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함께 외복사근과 내복사근도 작동하지만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방형근만 작동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둔근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오랜 시간 움직일 때 중둔근이 피로해지면 요방형근으로 부담이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요방형근이 중둔근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걷기 시 요방형근은 더 늦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제가 발을 내디디면서 걸을 때 골반이 보시다시피 골반이 본래 원래 원시적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단어가 딱 맞지는 않네요. 자신의 생리적인 아마도 형태가 아니라 위치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뼈 돌기, 즉 양쪽 전상 장골극이 대략 이렇게 대칭인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근육이 여기서 활성화되어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요근과 지지하는 다리의 대둔근이 움직임 중에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 대퇴사두근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중둔근이 피로해지면 제가 발을 디딜 때 골반이 이쪽으로 약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방형근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허리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중둔근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근력이 약하거나 통증이 있고 큰 부하를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는 이전에 장요근을 장련해 본 적이 없다면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다리는 모으고 발도 서로 가깝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바닥과 최대 45도 각도까지 올려주세요. 올렸다가 내립니다. 힘들거나 이 동작을 할 때 허리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다리를 완전히 내려도 됩니다. 부하를 조금 더 주고 싶으시면 다리를 완전히 내리지 마세요. 이런 자세에서 10번 반복하세요. 더 높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근육의 최대 부하가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런 높이로 다리를 들어 올릴 때입니다. 양쪽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의 힘의 차이가 느껴진다면 한쪽은 더 빨리 피로해지고 다른 쪽은 좀 더 천천히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 반복 횟수는 똑같이 하세요.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로 연속해서 10번을 했다면
그리고 왼쪽 다리는 쉬는 시간을 두고 10번씩 2세트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 주세요. 양쪽 각각 3, 4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척추에 가까운 장요근의 안쪽 부분이 작동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허벅지도 함께 사용됩니다. 심지어 허벅지에 더 많은 긴장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된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히 장요근입니다. 그래도 허벅지 근육을 쓰지 않고는 이 근육을 훈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끝을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면 이 자세에서는 장요근이 약간 다른 각도로 작용하게 되지만 내전근들과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이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근육들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이제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려서 섭니다. 대략 골반과 어깨 너비 정도로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역시 다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한쪽에서 그리고 반대쪽에서도요. 이제는 장요근의 바깥쪽 부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중이 더욱 장골근으로 옮겨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같은 근육의 다른 부분일 뿐입니다. 운동 중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반대쪽 골반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장골극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반대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해당 엉덩이 밑에 작은 베개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을 받쳐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베개를 받치면 골반이 더 균형 있게 됩니다.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하를 늘리기 위해 밴드를 사용합니다. 밴드를 발 가까이, 여기 정강이 쪽에 걸어줍니다. 누워서 똑같이 해봅시다. 물론 밴드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다르겠죠? 너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강도를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약간 더 부하가 걸릴 겁니다. 밴드를 높이 올릴수록 저항이 약해집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더 넓게 벌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근육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약간의 압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중둔근의 앞쪽 부분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도 반복 횟수를 조절하세요. 만약 이전에 이 근육을 운동하지 않았다면 근육이 피로해지기 시작하면 멈추세요. 그리고 5회에서 10회 반복을 3, 4세트 하세요. 밴드를 무릎 바로 위에 걸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저항이 더 커질 거예요. 즉, 밴드 없이 다리를 드는 것보다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밴드를 아래에 둘 때보다는 좀 더 쉬울 겁니다. 즉, 이 자세에서도 여러분의 체력 수준에 맞는 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와 세트 수, 그리고 좁은 자세와 넓은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버전도 있습니다. 이전 두 가지 방법을 밴드와 함께 또는 밴드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요. 무게와 저항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다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위쪽 다리는 그냥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됩니다. 즉, 이 동작은 이미 허리가 아프지 않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기서도 반복 횟수와 세트 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즉, 이건 이미 꽤 강한 운동입니다. 이건 거의 고령골증으로 준선수급인 사람 수준의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계적으로 허리 근육을 이렇게 진지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서 남들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자기도 뽐내고 남들도 구경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허리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그 부담을 복부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베개를 하나 준비하세요. 평소에 자는 아무 베개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베개는 엉덩이 밑에 깔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남편의 베개를 써도 되고 아내의 베개를 써도 됩니다. 자기 베개는 망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베개는 머리 밑에 깔기 위해 필요할 테니까요. 베개를 엉덩이 근육 밑에 이렇게 놓으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허리가 바닥, 즉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시죠? 혹은 침대나 소파에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허리가 이렇게 들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근육의 힘, 그리고 의지도 필요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여기가 허리 부위입니다. 바로 5번째 요추 부위죠. 여기에서 찬골이 허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바닥에 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바닥에 눌러주세요. 이때 복부 근육이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리의 위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허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눌러주세요. 이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너무 쉬운 겁니다. 다리를 조금 더 펴보세요. 그리고 같은 동작을 다리를 곧게 펴고도 해보세요. 만약 다리를 곧게 펴고도 닿는다면, 그리고 복부에 힘이 들어간다면 그 상태로 유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잘 안 된다면 다리를 구부리세요. 그리고 다리의 위치를 조절해서 조금 더 멀리 또는 조금 더 가까이 자신 쪽으로 옮겨보세요. 허리가 바닥에 닿을 때 복부에 힘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바로 이 복직근, 즉 식스팩이 있는 그 부위입니다. 일부 사람들, TV나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식스팩이 있죠? 바로 이 부위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바닥에 붙입니다. 이 자세로 3초 정도 버텨주세요. 힘을 뺍니다. 다시 들어 올립니다. 다시 복근에 힘을 줍니다. 허리를 바닥에 붙입니다. 3초 동안 유지합니다.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작을 곧은 다리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내려놓고 잠시 유지합니다. 몇 초 동안. 그리고 힘을 뺍니다. 2세트로 각 세트 10회 반복하세요. 그리고 3번째 세트는 각 세트 사이 10초 쉬고 진행합니다. 허리를 바닥에 최대한 붙이세요.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약 20초 정도 누워 계세요. 복근에 힘을 준 상태로요.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방형근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움직임의 동원이 일어납니다. 아래쪽 갈비뼈, 12번째와 11번째 갈비뼈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요방형근이 이완됩니다. 이런 운동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둔근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근육을 운동하는 이유는 옆구리와 측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을 당신의 과도한 긴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하죠? 옆으로 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아래쪽 다리는 구부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동작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 빠르게 하면 관성으로 빨리 움직이면 다리가 쉽게 올라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성으로 인해 동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복 횟수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근육 자체를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 운동에서요. 다리의 위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의 일부가 작동하며 몸통과 일직선이 되어 중간 부분도 움직입니다. 조금 뒤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 위치에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중둔등근의 앞쪽 부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요. 각각 2-3세트씩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에서 10번까지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 다릅니다. 자, 여러분, 댓글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얼마나 줄었는지 쓰고 계신 걸 봤어요. 아직 안 쓰신 분들도 꼭 남겨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퍼센트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 아팠다든지 통증이 3% 남았다거나 0%, 50% 혹은 150%가 되었다는 식이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는지요. 하지만 의미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운동도 하고 부모님도 도와드리세요. 댓글에 참석하신 분들은 표시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